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SPDR, S&P 500 ETF 트러스트, 즉 SPY,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흥미롭죠. 네네. 지금 시장을 보면 약간 거대한 파티가 열린 것 같거든요. 2026년 4월 현재 SPY 주가가 무려 71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그 712달러 39센트에 바짝 다가섰잖아요. 그렇죠. 숫자만 보면 엄청난 호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막 샴페인 터지고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뒷문을 살짝 열어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무려 290억 달러, 한화로 약 4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이 펀드에서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축제인데 속으로는 약간 대규모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죠. 오늘 우리가 스테이트 스트리트나 잭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같은 기관들의 최신 보고서를 샅샅이 뒤져봤잖아요. 네네, 엄청 읽었죠. 거기서 이 현상의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그 인프라스트럭처 자체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40조 원 유출이랑 사상 최고치 주가라는 모순. 진짜 시작부터 너무 흥미로운데요.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얼마나 기묘한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최근 미국 레딧 같은 투자 커뮤니티나 월가 기관들 분위기를 보면 완전히 두 개의 다른 세상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막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자본 지출 덕분에 올해 말이면 지수가 7,500에서 8,000까지 직행할 거라고 환호하고 있고요. JP 모건 같은 곳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낙관론이죠. 진짜 덜덜 떨고 있단 말이죠. 채권 시장 수익률 높은 거 보면 당장 내일 위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잖아요. 정확한 상황 진단입니다. 사실 지금 SPY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인 P가 27.84에 달하거든요. 27.84요? 와, 진짜 높네요. 네, 역사적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주식시장이 이런 거시경제의 불안 요소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직 낙관론에만 베팅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금리 인하 지연 전망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 현재의 상승 랠리 옆에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시장 상황이 복잡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SPY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거시경제 경고등이 이렇게 막 붉게 빛나고 있는데 주식시장만 나홀로 파란불 켜고 질주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 해답은 SPY 내부의 극단적인 시가총액 가중 방식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요? 네, 보통 구독자 여러분이 S&P 500이라고 하면 미국 경제 전반을 대표하는 500개 우량 기업에 막 골고루 분산 투자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넓고 안전하게. 하지만 현재 지수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 10개 기업, 그러니까 NVDA,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수의 초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지수 전체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방금 그 수치 저도 잭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자료에서 봤습니다. 아니 500개 중에 단 10개 기업이 전체의 40% 가까운 비중을 독식하고 있다는 건데 이 정도면 사실 분산 투자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 거 아닌가요? 네, 거의 무의미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죠. 결국 국제 유가가 튀어오르고 채권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나머지 490개 기업이 고전하더라도 저 10개의 거대 기술주들이 우리는 AI 혁명으로 엄청난 현금을 쓸어 담고 있다. 이렇게 실적으로 증명해버리면 지수 전체가 강제로 멱살 잡혀서 끌어올려지는 구조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 역학관계가 바로 현재 장세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지금 SPY의 단기 주가를 결정짓는 것은 시장 전체의 평화나 광범위한 경제의 건전성이 아니에요. 그럼 오직 빅테크라는 거네요. 네, 소수 빅테크의 실적과 AI 자본 지출 트렌드가 SPY 주가의 단기 방향성을 거의 100% 통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 진짜 극단적이네요. 잠깐, 방금 전반적인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하나 짚고 가죠. 지난번이랑 비교하면 어떤 게 달라진 건가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18.1%라는 훌륭한 연간 수익률로 다들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올해 1분기는 그야말로 냉온탕을 제대로 오갔습니다. 일단 악화된 지표부터 보면 2020년 1분기, 그러니까 3월 31일 기준으로 SPY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 4.33%로 곤두박질 쳤었죠. 마이너스 4%요?
꽤 아팠겠는데요? 네, 금리 인하 지연 소식에다가 빅테크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 무엇보다 3월에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서 주가가 직전 분기 최저점인 629달러 28센트까지 밀려났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투자자들 사이에서 AI 붐 꺾이는 거 아니냐고 공포가 엄청났었죠. 그런데 개선된 지표를 보면 4월에 접어들며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합니다. 4월 중순에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2.02%가 상승했어요. 진짜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단숨에 710달러 선을 회복하고 그 끔찍했던 629달러 최저점을 딛고 일어나서 52주 최고가 712달러 39센트에 도달하다니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네,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새로운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아주 충격적인 팩트가 숨어 있거든요. 고 충격적인 팩트야. 뭔데요? 현재 SPY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지금 이게 1.24%에 불과합니다. 1.24%요? 와, 그 정도면 거의 은행이자보다 못한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닷컴 버블 이후 거의 5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1년에 1만 달러 정도의 배당을 받으려면 이제는 8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죠. 80만 달러면 거의 10억이 넘는 돈인데 아니 왜 이렇게 배당률이 바닥을 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지수 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배당을 넉넉하게 주던 고배당 섹터, 예를 들어 에너지나 부동산 같은 분야의 비중이 확 쪼그라들었고요. 반면에 지수를 장악한 거대 빅테크들은 배당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번 돈을 다 AI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아, 쉽게 말해서 S&PY는 예전처럼 든든하게 이자를 챙겨주는 국밥 같은 배당 투자가 아니라 완전히 거대한 성장주 테크펀드처럼 변해버렸다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현금을 쥐어주며 하락장을 방어해주던 역할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송 초반에 던졌던 그 가장 큰 미스터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SPY 주가는 하늘을 뚫고 있는데 왜 이 펀드에서 290억 달러나 빠져나간 건가요? 잠깐만요. 경쟁사 ETF들도 결국 똑같은 S&P 500 지수를 추정하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의 주인공인 SPY에서만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지수인데 이유를 알기 어렵거든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예를 들어 벤가드의 VOO나 블랙록의 IVV 같은 경쟁사로는 최근에 1,0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와, 1,000억 달러 유입이요? 근데 SPY에서는 290억 달러 유출. 너무 비교되는데요? 심지어 운용자산 규모 1위 자리도 VOO에게 내주고 말았죠. 이 엇갈림의 진짜 이유는 SPY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 바로 구조적 단점 때문입니다. 구조적 단점이요? 네, SPY는 1993년에 만들어진 미국 최초의 ETF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신 규정이 아니라 당시의 낡은 단위 투자 신탁, 즉 UIT 구조를 법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이 낡은 구조가 세 가지 치명적인 누수를 발생시킵니다. 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가 바로 현금 드래그 현상입니다. SPY는 기업에서 배당금이 들어와도 분배일까지 그걸 그냥 현금으로 썩혀둬야 합니다. 내부 재투자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아, 배당금 재투자가 안 된다고요? 아니, 요즘 경쟁사 펀드들은 배당금 들어오면 알아서 바로바로 주식 더 사서 복리효과 내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SPY는 이자가 전혀 안 붙는 종이 상자에 현금을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 셈이죠. 주가가 계속 오르는 강세장에서는 이 기회비용 손실이 엄청납니다. 진짜 치명적이네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펀드 운영 비용을 충당하거든요. 근데 SPY는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가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죠. 아, 이래서 돈 벌 기회를 법으로 막아놨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수수료인가요? 네, 짐작하셨네요. SPY의 운용 수수료가 0.0945%입니다. 경쟁사인 VOO나 IVV의 0.03%에 비하면 무려 3배나 높습니다. 수수료가 3배나 비싸다고요? 와, 이거 장기 투자할 때 타격이 크겠는데요. 엄청나죠. 이 미세해 보이는 차이들이 10년, 20년 쌓이면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장기 투자 수익률을 보면 VOO가 12.28%의 수익을 냈을 때 SPY는 12.18%에 그쳤습니다. 아, 쉽게 말해서 SPY는 진짜 튼튼하고 근본 있는 1993년형 삐삐,
그 페이저 구조라서 최신형 스마트폰처럼 배당금을 알아서 굴려주거나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멀티태스킹이 전혀 안 된다는 거군요. 비유가 정말 찰떡이네요. 바로 그 비효율성 때문에 4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생겨요. 이렇게 단점 투성이인 낡은 구조고 돈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심지어 1위 자리도 뺏겼잖아요. 네네. 그럼 상식적으로 이 SPY는 서서히 죽어가거나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가는 710달러를 넘보면서 역대 최고가에서 펄펄 날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SPY가 절대 죽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구조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SPY를 씁니다. 그 생존의 무기는 단 하나, 바로 압도적인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요? 얼마나 압도적이길래요? 숫자로 보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SPY의 일일 거래 대금이 약 510억 달러, 하나로 무려 70조 원입니다. 하루에 70조 원이요? 와... 네. 아까 1위 자리를 뺏어간 경쟁사 V55의 하루 거래 대금이 5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거래 규모 면에서는 SPY가 경쟁사보다 10배나 큰 겁니다. 30일 평균 거래량도 평소엔 1290만 주인데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 최대 8680만 주까지 폭증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깊고 거대한 옵션 시장도 SPY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죠. 아하하. 그러니까 수수료 0.06% 아끼면서 20에서 30년 묻어둘 구독자분들에게는 낡은 구조가 단점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샀다 팔았다 해야 하는 기관 트레이더나 옵션 투자자들에게 SPY는 당장 현금화하기 가장 좋은 절대 대체 불가능한 1티어 펀드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지거나 롤러코스터를 탈 때 수십조 원을 던져도 매매 호가 스프레드,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은 가격과 살 수 있는 가격의 차이가 거의 0에 수렴하거든요. 슬리피지 비용이 없다는 뜻이죠. 와, 얕은 물에서 엄청난 물량 던지면 제값 못 받고 손해보는데 여긴 진짜 심해라서 고래가 뛰어놀아도 가격 변동 없이 바로 현금화가 된다는 거군요. 네, 그 압도적인 유동성 덕분에 SPY는 본인의 주가 방어력과 생존력을 완벽하게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낡은 펀드가 아니라 전 세계 자본시장의 핏줄 같은 필수 인프라가 된 셈이죠.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자, 오늘 딥다이브 심층 분석 내용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SPY는 현재 710달러를 넘보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50년 만에 최저 수준인 배당률과 빅테크 집중 현상, 그리고 1993년형 구식 펀드 구조라는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유동성이라는 무기로 미국 주식시장의 심장 역할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시장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본 거죠. 네,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약간 도발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지금 상위 10개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위해서 배당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지수 비중을 막 50% 이상으로 훌쩍 늘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던 넓고 안전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SPY는 사실상 초거대 AI 기술주 펀드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닐까요? 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예리한 포인트네요. 투자의 본질이 바뀌는 거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SPDR S&P 500 ETF 트러스트, 즉 SPY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